탈무드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행동 3가지. 파트 1. 1점. 씨앗을 심는 자. 미래를 거둔다. 어느 마을에 나이든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올리브 나무를 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심으십니까?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20년이나 걸리는데 그때쯤이면 어르신께서는 이 열매를 보지도 못할 텐데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닐세. 내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걸세. 내가 심은 나무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야. 이 이야기는 재정적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행동과 투자는 미래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구체적인 교훈과 실용적인 팁. 1. 복리의 힘을 활용하라. 복리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자산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금액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를 연 7% 이율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후 약 $17,000, 20년 후 약 $50,000, 30년 후 약 $120,000. 이는 초기 자본과 매달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시간과 복리의 힘 덕분입니다. 팁.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저축을 자동화하라. 우리는 흔히 급여를 받으면 소비를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저축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행동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저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자동화합니다. 자동 저축 설정 급여가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 계좌나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월급의 1020%를 자동 이체 설정. 자동 투자 ETF, 적립식 펀드,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팁. 자동화는 우리가 잊고 지내는 사이에도 자산이 꾸준히 불어나는 효과를 줍니다. 세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세워라.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인 소비 욕구에 빠져 미래를 위한 자산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올리브 나무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장기적인 목표는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5년, 10년, 20년 계획 세우기. 예를 들어 10년 후에 집을 사거나 은퇴 후 편안한 삶을 보내고 싶다면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은퇴 준비 20년 동안 매달 $500를 연 8% 수익률로 투자하면 약 $300,000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15년간 매달 $300를 저축한다면 약 $120,000를 모을 수 있습니다. 팀. 목표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상품을 선택하세요. 주식, ETF, 펀드, 퇴직연금 등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은퇴를 위한 장기 투자 성공 사례. 존이라는 한 미국인은 25세에 매달 $20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8%를 기준으로 40년 후 은퇴할 때 약 $700,000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시작한 작은 금액이 이렇게 큰 자산으로 불어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자동 저축과 투자로 주택 구매에 성공한 사례. 한 젊은 커플은 매달 $300를 10년 동안 저축하고 투자해 약 $50,000를 모았습니다. 이 돈은 그들이 첫 번째 집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동 저축이 없었다면 절대 이 돈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천 과제. 장기 목표 설정하기.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은퇴, 집, 교육 등 목표를 하나 정하세요. 매달 저축 금액 설정하기. 현재 수입에서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계산하고 저축 금액을 자동화하세요. 투자 시작하기. 소액이라도 ETF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시작하세요. 마무리. 올리브 나무를 심는 노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작은 노력과 행동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작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것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지 상상해보세요. 빚지는 삶과 빚을 갚는 삶의 차이. 옛날 한 마을에 두 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빌린 돈으로 사업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점차 사치스러운 소비와 잘못된 투자로 인해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친구와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상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 매달 꾸준히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신뢰를 쌓았고 이 신뢰 덕분에 더 큰 기회를 얻으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빚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신뢰를 빼앗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자유까지 빼앗는다. 빚의 무게와 그 영향, 신뢰의 상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는 개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유의 박탈, 빚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다른 기회나 도전을 시도할 여유를 줄입니다. 빚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잃게 되고 그만큼 자유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팁과 실용적인 전략. 1빚 갚기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모든 빚을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높은 이자율의 빚부터 갚아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율 우선 전략. 빚을 모두 나열하고 이자율이 높은 순서로 정렬하세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출 20%, 개인 대출 10%, 자동차 대출 5%. 이 경우 신용카드 대출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합니다. 눈덩이 방식 대 스노우볼. 작은 금액의 빚부터 갚아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 달러 1000빚 이자율 5%, 달러 5000 빚 이자율 10%, 달러만 빚 이자율 7%. 이 경우 달러 1000부터 갚아 나가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팁, 이자율 우선 전략과 눈덩이 방식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불필요한 빚을 줄여라.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빚을 집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필요 이상으로 비싼 차를 구매하거나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하세요.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최소한의 대출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구나 전자제품 할부 구매는 높은 이자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급적 현금 구매를 우선으로 하세요. 소비성 대출 대신 투자 대출, 부동산 투자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처럼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만 고려하세요. 팁,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빚을 지는 대신 필요한 금액을 저축하여 구매를 계획하세요. 잠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라. 모든 빚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빚 목록 작성, 모든 빚의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을 정리하세요. 예, 신용카드 대출 달러 5000 이자율 20%, 월 달러 200 상환, 주택 대출 달러 20만 이자율 4%, 월 달러 1500 상환, 월별 상환 계획 세우기, 매달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상환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 월 달러 500 이상 상환을 목표로 하여 1년 안에 신용카드 대출을 완전히 갚기. 팁, 엑셀이나 재무관리 앱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차빚 갚기를 가속화하는 방법. 수입 늘리기.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빚 상환에 집중하세요. 예, 프리랜스 작업, 주말 파트타임,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등.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매달 지출을 분석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한 금액을
빚 상환에 사용하세요. 예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하기, 구독 서비스 취소하기. 현실적인 사례, 신용카드 빚 갚기 성공 사례. N이라는 여성은 신용카드 빚이 달러 만에 달했습니다. 매달 최소 금액만 상환하던 그녀는 이자율이 20%였기 때문에 빚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신용카드 빚을 통합 리파이낸스하고 월 상환액을 늘려 2년 안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빚을 갚고 나니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 자산을 만든 사례. 한 부부는 집 대출과 자동차 대출로 인해 매달 달러 3천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판매해 대출을 없애고 집 대출은 월 상환액을 30% 늘려 상환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투자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실천 과제, 빚 분석. 현재 자신의 모든 빚을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을 포함하세요. 상환 목표 설정. 가장 부담이 큰 빚부터 갚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세요. 수입과 지출 관리.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빚 상환에 집중하세요. 마무리. 빚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자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빚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갚아나가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서 신뢰를 회복하고 더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빚 없는 삶은 더 큰 자유와 기회를 가져옵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시작하세요. 3점. 지혜로운 상인의 금화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세 개의 금화를 가진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금화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금화, 그는 이를 땅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까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금화, 그는 사치스러운 옷과 값비싼 장식품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금화, 그는 이 금화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데 투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땅에 묻은 금화는 여전히 같은 금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치품에 사용된 금화는 가치가 사라져 상인의 삶에 더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사에 투자된 금화는 점점 불어나 2배, 3배로 늘어나 상인에게 풍요로운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탈무드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돈은 사용 방법에 따라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1.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라. 금융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부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빚만 남길지 결정됩니다. 자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 예, 부동산, 주식, 채권, 지식교육. 실제 사례 달러말를 주식에 투자하여 10년 후 7% 복리로 성장하면 약 달러 2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부채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잃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예사치품, 자동차 대출, 고율 신용카드 빚. 실제 사례 값비싼 차를 5년간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 차량 가치는 30% 이상 감소하지만 이자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팁. 돈을 사용할 때 이것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 기기가 단순한 소비인지 아니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생산성 도구인지를 판단하세요. 이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돈을 사용할 때는 단기적인 만족과 장기적인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필수 소비 생존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예, 주거비, 식비, 교육비. 생산적 소비.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지출. 예, 기술 교육, 자격증 취득, 비즈니스 도구 구입. 사치의 소비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지출. 예, 명품, 가방, 고가의 전자기기. 팁. 사치 소비를 제한하고 생산적인 소비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달러 300을 절약하면 연간 달러 3,600을 자기 개발이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작은 금액으로도 사업을 시작하라.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로 시작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사업,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제작, 강의 플랫폼, 예달러 500의 자본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하면 수익을 통해 점차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부업, 기존 직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보세요.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핸드메이드 상품을 판매하는 것. 팁, 처음에는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점차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성공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1소규모 사업의 성공 사례. 존이라는 사람은 달러 1000의 초기 자본으로 수제 비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비누를 홍보하고 작은 규모의 생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월 매출 달러 500 정도였지만 고객층이 늘어나면서 2년 후 월 매출 달러만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교훈, 작은 금액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비 습관 변화로 성공한 사례. 마리아는 매달 달러 300을 커피와 외식에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금액을 저축하고 1년 후 이를 활용해 온라인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 연봉이 20% 인상되었습니다. 교훈,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면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자산 부채 목록 작성, 자신의 재산과 빚을 나열하고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세요. 자산 예금, 주식, 부동산, 부채 신용카드비, 자동차 대출, 매월 소비 분석, 매달 소비 내역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치 소비를 줄이세요. 실천 팁, 소비를 필수, 생산적, 사치로 구분해보고 사치 소비를 줄일 방법을 찾으세요. 작은 투자부터 시작.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세요. 매달 달러 100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10년 후 약 달러 17만 7% 복리 기준. 마무리. 돈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활용하면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인의 금화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세요. 작은 변화가 큰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금화를 묻지 말고 사치품에 소비하지 말고 장사를 시작하세요. 부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